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종목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저는 일단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그 사람한테는 나쁜 결과로 다가올 수가 있고, 좋냐 나쁘냐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누가 투자 관련해서 같이 대화하고 이러면 너무 신나겠지만, 옛날에 저는 분명히 그런 대화를 지겨워하고 재미없어 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싫어한다. 왜냐면 그게 좋은 영향이 될지 나쁜 영향이 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내가 추천한 종목으로 득을 봤다고 해서 꽃바구니 들고 감사 인사는 하지 않지만, 내가 추천한 종목으로 망하면은 칼 들고 찾아옵니다. 원래 그래요. 잘 되면 본인의 현명한 판단력이고, 안 되면 저놈 탓입니다. 세 번째,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저는 그쪽 분야에 아주 정통하신 분들도, 이제 물론 그분들은 종목 추천을 잘 안 하시긴 하지만, 그분들도 종목 추천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러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보면은 유튜버 분들 중에 무조건 이거 사세요, 그냥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주식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생부터 주식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고 심리가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달라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 공부까지 하면 나한테 잘 맞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국가에 세금 내는 게 죽어도 싫어. 그런 분들 계시죠. 비난할 게 아니에요. 개인의 가치관이니까. 그런 분들은 세금 혜택이 되는 그 국내 주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한 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가보려고 한다. 1, 20억 있어서는 뭐 티도 안 나는 세상인데 가자 이러신 분들은 뭐 해외 선물, 비트코인, 테마주 등등 많죠. 저는 하이리스크 상품들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저한테 나쁜 상품들이죠. 저는 그런 삶의 방향을 추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상품이에요. 이렇듯 개개인마다 투자 성향이 다 다르고 자본금도 다 다른데 이거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달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A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홍길동이 있고 잘 모르는 임꺽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홍길동이 임꺽정한테 야, 잘 모르면은 무조건 A 그거 사. 그냥 그거 사면 돼. 임꺽정이 본인 모은 재산에 평생 모은 재산 절반을 넣었어요. 절반인 1억을 넣었어. 1년 만에 1억 5천이 됐네요. 아, 이거를 2억을 다 넣었어야 되네 하고 남은 1억도 같이 넣습니다. 2억 5천의 유가증권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요, 주식이 이렇게 한없이 오르기만 하면은 모두가 잘 살고 너무 재밌고 행복한 세상이 오겠죠. 근데 분명히 하락이 옵니다. 이거 분명해요. 분명히 하락이 와요. 2억 5천이던 돈이 막 2억, 1억 5천, 1억이 됐어요. A 종목을 잘 아는 홍길동은 무섭지가 않죠. 근데 임꺽정은 엄청난 공포예요. 아닌데 요즘 개미들은 옛날 개미랑 달라.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주식시장에선 수십 번도 더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정보가 너무 빠르게 오고 가니까 특히 정보에 빠른 한국인들이 개인 매수세 엄청나죠. 물론 그분들도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요, 정보가 빠르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쁜 정보도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려도 오른다는 거 배웠으니까 두렵지 않다. 피터 린치도 워렌 버핏도 귀에 못이 박혀라 팔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성전자 수익 실현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역사상 최고의 주식쟁이들 말도 안 듣는데. 삼성전자가 4만원까지 갔었죠.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 설득해서 전재산 현금화하고 대출도 이빠이 받아서 주식하신 분들 계세요? 삼성전자까지 갈 것도 없죠. 미국에는 8,000%, 10,000% 오른 주식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죠? 아무도 몰랐어요. 주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간단한 필승법이 있으면 주식시장의 역사가 이렇게 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슨 종목을 사라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봐, 이 책이 좋더라, 그런 게 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여러분께 공부 방법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론 계좌 개설이겠죠. 자, 첫 번째는 모의 투자를 하면서 방법을 익히세요.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잘못 눌러보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는 인터넷에 쳐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증권사 고객센터는 전화를 정말 빠르게 잘 받는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모의 투자로 이 기본 시스템을 익히셨으면 실제 투자를 해보세요.
첫 투자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첫 투자금 1,000원 정도로 추천을 드립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요. 흔히 말하는 동전주들이 있어요. 동전주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10,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여유가 되신다면 억 단위까지 모든 것에는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영어를 꽤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가끔 보면 교과서 영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물론 수능에 나오는 영어는 조금 심하게 어려운 게 많지만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 처음 배우던 것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 모두 초등학교 때 말했던 거 보면은 저는 뭐 어디 초등학교 몇 살입니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외국인들도 약간 초등학생처럼 말하지 않아요? 뭐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운 사람들. 저는 했습니다. 우리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수준은 미국 유치원생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원어민이 쓰는 표현 이러면서 뭐 욕 가르치고 슬랭 가르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문화를 배우는 거고 더 유용하니까. 하지만 기초라는 거는 언제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돈도 마찬가지예요. 1,000원을 써본 사람이 10,000원을 쓸 수 있고 10,000원을 써봐야 10만원 쓸 수 있고 그렇게 100만원, 1,000만원 그래야 억 단위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 커리큘럼을 꼭 거치시길 바래요. 물론 1,000원으로 투자하는 기간이 뭐 몇 년 되진 않겠죠. 한 번, 두 번 사보고 그 다음 10,000원, 그 다음 여유가 되면 10만원, 100만원 그런 식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해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가 이거예요. 돈이 1,000만원 생겼을 때 주식을 하면요. 그 앞에 과정들을 싸그리 생략해요. 매수 버튼을 처음 누르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에요. 1,000만원이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만져본 가장 큰 돈이에요. 그렇게 처음 투자를 하면은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투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의 가장 상위 개념은 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리라는 것은 경험, 공부, 그리고 수업료를 좀 납부해야 찾을 수 있는 거라 저는 이 영상을 본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래요. 아마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돈이 적은 시점일 테니까요. 내일은 더 많으시겠죠? 얘기가 길어졌어요. 네, 실제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저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두루 경험하시길 바래요. 돈이 별로 없으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우량주 몰빵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유의하면서 들어주세요. 해외 선물부터 파생상품 비트코인, 테마주, 작전주, 초단타, 단타, 스윙 모두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아마도 돈을 잃을 거예요. 아니, 돈을 잃을 거를 왜 하라고 저기야? 근데요, 돈을 잃어야지 나중에 그쪽으로 안 간다고 생각해요. 뭐 그쪽으로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하다 보면요, 정말 여기저기서 몇백 프로 먹었네, 몇십 프로 먹었네 그래요. 이거 견디기가 힘들어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투자는 굉장히 안전지향형 투자인데요. 저는 저런 말을 들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일로 왔으니까. 거기서 잃어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가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 있으면요, 그쪽으로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돈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서일 거예요. 왜냐면 주식에 내가 돈이 몇천, 뭐 억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투자 상품에 나쁘지 않잖아?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게 돼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저는 어차피 한번 갈 거라면 돈이 없을 때 가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 계좌 개설 하시고 모의 투자도 한번 해보고 작은 단위부터 천천히 키워나가면서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도 경험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에게는 최고의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종목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고요. 역시나 저는 돈 얘기할 때 가장 신나네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써주시면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을 제 영상 봐주는데 써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자산 증식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